자, 이번에는 2024에서 2025년경에 테슬라의 예상 판매량을 전망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를 가져와 봤는데요. 아까 올해 예상 판매량이 제 생각에는 한 36만 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예상 판매량에 집중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. 크게 세 가지 증권사의 경우를 가져와 봤습니다. 먼저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예상 판매량을 2.27밀리언, 즉 227만 대 정도로 25년에 달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요.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JMP증권과 비슷한 수치입니다. 아까 JMP증권이 올해 1,500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던 거 보면 아마 미래에셋의 이 가정사항들을 적용해도 올해는 1,500달러 정도가 적정 주가가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. 매출 총익률은 20.3% 정도,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등 기타 매출로 한 90억 달러 정도가 25년에 달성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요, 역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 판매량을 24년에 150만 대 정도로 봤습니다. 사실 이 예상 판매량으로만 보면 미래에셋은 연간 한 45%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 거고, 삼성증권은 한 43%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판매량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인데도 제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표현을 해본 거는요. 자, 이 완전 자율주행 매출이 무려 320억 달러 정도 24년에 나올 것으로 본 것이고요. 또 이 공유 매출이 41빌리언, 즉 410억 달러 정도 발생한 것으로 굉장히 이 기타 매출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. 여기서 이 공유 매출이란 건 뭐냐면요, 바로 이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로보택시, 즉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택시 사업을 의미합니다. 이제 여기서 수수료 같은 수익이 발생하겠죠. 이런 매출들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판매량은 좀 미래에셋보다 낮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가 아마 산출을 한다면 꽤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가정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볼만한 것은 이 삼성증권은 이 기업의 가치를 산정을 할 때 PSR을 5.6배 적용했는데요. 이건 미국 플랫폼 업체, 즉 구글, 아마존, 등등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플랫폼 업체의 PSR을 벤치마크해서 가져다 쓴 것이라고 합니다. 이 말이 뭐냐면요, 삼성증권은 지금 테슬라를 미국 플랫폼 업체처럼 봤다.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미국 플랫폼 업체와 비슷한 기업으로 봤다라는 것이고요. 또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플랫폼 업체들은 이 PSR이 비율이 전통 자동차 제조업에 비해 높습니다. 즉 일반적인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매출과 테슬라의 매출이 같다고 할 때 주가는 일반 제조업체들은 이 정도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더 높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. 참고로 그럼 보통은 이 순이익에다가 PER이라는 배수를 곱하는데 왜 매출에다가 PSR을 곱했냐라고 하시면, 이 순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는 초기 성장기 기업에게는 이 순이익에다가 PER을 곱하게 되면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도 마이너스가 나버립니다. 그럼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무조건 플러스가 나는 매출에다가 매출 대비 기업의 가치가 대략 얼마냐 하는 요 PSR이라는 비율을 곱해줘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25년에 연간 700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지금부터 연간 87% 정도로 매년 판매량이 증가해야 달성 가능한 숫자로 보이는데요. 그만큼 꽤 긍정적으로 본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7밀리언은 앞에서 아크인베스트가 긍정적인 경우로 산정한 판매량입니다. 물론 아크인베스트는 이 외에도 완전 자율주행으로 인한 매출이 부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긴 했지만요. 유진투자증권은 그 부분을 봤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. 어쨌든 판매량만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산정을 해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올해 테슬라의 가격은 얼마가 적정 가격일까? 라고 한다면 국내외 증권사들은 올해 295에서 한 1,500달러 정도를 전망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
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S&P 500에 편입될 경우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. 이 부분은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. 추후 5년간 판매량이라는 것은 결국 이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까에 달려있는 것이고요. 이거는 전기차 시장 전체는 일단 클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점유율을 잘 유지해 줄지, 즉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가 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,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얼마나 이 수요를 따라가는 공급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완전 자율주행 및 상품화라고 꼽아봤는데요. 기본적으로 완전 자율주행, 즉 5단계를 과연 얼마나 빨리 구현해낼 수 있는가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상품화라고 하면 이 완전 자율주행을 서비스화해서 판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말했던 로보택시가 실제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.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빨리 규제가 풀어지는지가 중요하겠죠. 참고로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는데요. 혹시 틀리다면, 본인이 알고 계신 것과 틀리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듣기로는 지금 테슬라의 경우 완전 자율주행의 수준이 상용화된 기준으로는 2단계이지만 실제 기술은 한 4단계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4단계가 아직 안 나온 이유는 다만 규제에 막혔기 때문에 아직 이 4단계의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완전 자율주행 매출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는 이 규제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익률인데요. 이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얼마나 효율화되는지, 또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이 얼마나 빨리 낮아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요인들이 아마 앞으로 몇 년간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럼 그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미쳐서 결국 예상 주가가 더 올라가겠구나, 또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상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성투하세요. 감사합니다.